안녕하세요. 고전 매트릭스와 함께하는 고전 읽기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볼테르의 깡디드라는 작품을 고전 매트릭스 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테르는 프랑스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계몽주의는 성서와 같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척도로 이 세상을 이해하고 개선하려는 사조를 말합니다. 당시 과학이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잘 설명하고 이에 따라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계몽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기성종교인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문학가의 길을 걸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지식이 인류를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초로 백과사전을 편찬했고 볼테르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가 기성종교에 비판적이긴 했지만 무신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종교관을 합리적인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이신론 또는 이성의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볼테르는 신을 기하학자에 비유했는데요. 수학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에 종교에서 말하는 섭리나 기적을 거부합니다. 보편적인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의 교리의 차이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 광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볼테르의 깡디드는 자신의 철학 사상을 녹여놓은 철학 소설입니다. 깡디드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순진하다는 말인데 작품은 세상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바라보는 주인공을 조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상은 늘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깡디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의 스승 판글로스의 영향인데요. 판글로스는 세상이 가능한 한 최선의 세계라는 라이프니츠 철학의 신봉자입니다. 라이프니츠에 따르면 세상에는 비록 악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면 이번에 시험에 떨어진 것은 이번 고통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려는 신의 섭리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볼테르는 깡디드를 통해서 라이프니츠의 낙관주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볼테르는 신의 섭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고통을 신의 섭리의 견지에서 해석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로 봅니다. 그래서 작품 마지막에 나온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라는 말은 볼테르의 계몽주의 철학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고전 본문을 통해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디드는 툰더 텐트롱크 남작의 성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성에는 판글로스 스승님과 사랑하는 퀴네공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퀴네공드와 깡디드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본 남작은 깡디드를 성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후 깡디드는 게임에 속아 군대에 징집되어 큰 고통을 겪습니다. 군대에서 탈출하여 네덜란드에서 친절한 자크를 만나 도움을 받습니다. 자크를 만난 것에 대해서 깡디드는 신적인 섭리라고 생각하며 스승의 낙관주의를 견지합니다. 여기서 깡디드는 판글로스를 만나서 리스본으로 가게 되는데 큰 폭풍을 만나 난파를 당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건져 육지에 도달했지만 리스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1755년 실제로 일어났던 지진이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다룬 고전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자 그들은 리스본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에겐 돈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폭풍우를 벗어나면 그 돈으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도시에 발을 내디딜 때 갑자기 발 아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 바다는 항구에서 들끓어 오르며 솟아올랐고 정박에 있던 배들은 부서졌다. 화염과 재들이 회오리가 되어 거리와 광장을 덮친다. 집들은 무너져 내렸고 지붕들이 뒤집어져 바닥까지 내려앉았다. 건물 바닥이 훼손되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30만 명이 폐허 아래 깔렸다. 서로는 휘파람을 불며 욕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서 건질 것이 있을 거야. 이 현상의 충족 기운은 무엇일까? 판글로스가 말했다. 세상의 종말의 날이야 라고 캉디드가 외쳤다.
선원은 잽싸게 피어스 더미 속으로 달려가 돈을 찾으려고 겁없이 시체를 뒤지고 돈을 찾게 되면 그것을 취한다. 그는 술에 취하고 술에 섞여는 무너진 집 위에서 죽어가는 이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서 처음 만난 여자에게서 쾌락을 산다. 그녀도 기꺼이 몸을 팔려한다. 하지만 판글로스는 선원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친구야, 이런 행동은 좋지 않아. 당신에게는 보편 이성이 결여되어 있네. 지금은 그런 짓을 할 때가 아니네. 선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기랄. 나는 뱃놈이고 바타비아 출신이야. 나는 일본 여행을 4번 했는데 4번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어. 당신은 당신의 보편 이성으로 사람을 잘 찾아냈어. 난파를 당해 자신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준 야콥은 익사를 당하게 되고 캉디드와 판글로스는 정신을 차리고 리스본에 도착했을 때 대지진을 만나게 됩니다. 순식간에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판글로스는 한심하게 사변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의 충족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넘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하지 않고 고통과 재난에는 모두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사변에만 빠져있는 판글로스와 대조적으로 선원은 이 상황에서도 타인에게서 이득과 쾌락을 취하려고 합니다. 볼테르는 이 두 부류 모두를 비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리주의자인 판글로스는 보편이성,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능력에 호소하여 선원을 훈계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이성은커녕 욕망의 지배를 받는 선원이 이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캉디드는 떨어진 돌에 몇 번 맞아 길가에서 잔해에 뒤덮인 채 쓰러져 있었다. 그는 판글로스에게 말했다. 선생님, 포도주와 기름을 조금 가져다 주세요. 이런 지진은 새로운 것이 아니야. 지난해 아메리카 리마에서도 같은 진동이 있었지. 같은 원인에 같은 결과였어. 리마에서 리스본까지 땅 아래에 하나의 유황대가 있는 것이 분명해. 분명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다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나? 철학자가 대답했다. 나는 문제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네. 캉디드는 정신을 잃는다. 판글로스는 옆에 있는 샘에서 물을 조금 가져다 주었다. 다음날 그들은 자네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약간의 식량을 찾아낸 뒤에 원기를 조금 되찾았다. 이어 그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음을 모면한 주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했다. 그들의 도움을 받은 몇 사람들이 그런 재난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저녁 식사를 마련해 주었다. 식사 분위기는 침통했다. 손님들은 눈물로 빵을 적셨다. 하지만 판글로스는 이 모든 일은 다르게 일어날 수 없었음을 확신시키며 그들을 위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최선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리스본 화산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볼테르가 조소하고 있는 판글로스의 낙관주의 철학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세계를 늘 긍정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생기면 그 해결책을 찾아 노력하는 것도 좋은 삶의 태도입니다. 현실을 비판하거나 개혁하려지 않고 모든 것을 좋게만 해석하면 변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한 캉디드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현상의 원인만을 생각하고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응하지 않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눈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간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판글로스는 주민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최선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리스본에 화산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최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판글로스 철학에 동의하십니까? 물론 이런 철학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읽어볼 본문은 캉디드가 수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신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볼테르의 계몽주의적 이상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리스본 지진 이후에 또 다른 지진을 막기 위해서 종교인들은 화형식을 치르게 되는데 판글로스와 캉디드가 희생양이 됩니다. 판글로스는 교수형을 당하고 캉디드는 고문을 당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파의 인도로 다시 퀸의 공도와 재회하게 됩니다. 퀸의 공도는 전생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여기저기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종교 재판관과 유대인 상인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캉디드는 퀸의 공도를 놀이개로 삼고 있는 종교 재판관과 유대인 상인을 살해하고 남미로 피신하게 됩니다. 캉디드는 남아메리카에서 카간버를 만나 그를 하인으로 고용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예수의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부는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한 퀸의 공도의 오빠였습니다. 즐거운 지혜도 잠깐. 캉디드가 퀸의 공도와 결혼하려는 의사를 비치자 캉디드와 갈등이 생기고 캉디드는 신부를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카간버와 캉디드는 도주를 하게 되는데 우연히 엘도라도라는 이상향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트팔렌보다 더 좋은 나라가 있군. 캉디드가 말했다. 그는 카간버와 함께 그가 마주친 첫 번째 마을로 걸어 들어갔다. 다 너덜너덜해진 금실로 된 비단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마을 입구에서 원반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다른 세계에서 온 캉디드와 카간버는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했다. 아이들의 원반은 상당히 컸는데 노랗고 붉고 녹색의 원반들로 특별한 광채를 드러내고 있었다. 캉디드는 그 중에서 몇 개를 만져보고 싶었다. 그것들은 금, 에메랄드, 루비였다. 그것들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해도 무구랑의 왕자에 박혀있는 장식물 중에서 가장 큰 것과 크기가 같았다. 카간버가 말했다. 원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왕의 자식들인 것 같습니다. 이때 마을 선생님이 그들을 학교로 들여보내려고 나타났다. 고귀한 집의 가정교사로군. 캉디드가 말했다. 어린 아이들은 가지고 놀던 원반들을 땅에 놓고 곧장 놀이하는 곳을 떠났다. 이것들은 그들의 오락거리로 쓸모가 있었다. 캉디드는 그것들을 모아서 선생님에게 달려가 공손하게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그는 왕손들이 그들의 물건들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몸짓을 해가며 알려주려고 했다. 마을 선생님은 웃으면서 그것들을 땅에 던져버리고 잠시 매우 놀란 표정으로 캉디드를 바라보고 가던 길을 갔다. 식사를 마쳤을 때 캉디드처럼 카간버도 그들이 주워 담았던 큰 금덩이 2개 정도면 값을 잘 치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식탁에 놓았다. 식당 주인 내에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고는 마침내 진정을 찾았다. 주인은 말했다. 선생님들, 당신들은 외지인들이 분명하군요. 당신 같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흔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들이 대로변에 있는 조약돌로 음식값을 치른 것 때문에 웃은 것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도 당신들은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식사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 없습니다. 상업상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모든 여관 숙박비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여기서 당신들 식사는 형편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작은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당신들에게 합당하게 대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캉디드는 베스트팔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서는 현실 세계의 가치가 전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보석은 하찮은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선생님은 이들이 보석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식당에 들어가 주워온 보석으로 값을 후하게 치러주려 하자 주인 내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서는 돈을 주고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도라도는 볼테르가 살던 당시의 사회와 대조되는 공간입니다. 신분질서 아래서 왕과 귀족들 그리고 종교인들조차도 타락하여 물질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교리들 때문에 사회는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엘도라도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관용의 정신이 지배하고 교리적인 배타성보다는 보편적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성직자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전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계몽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고전 매트릭스 고전 본문 2개를 통해서 볼테르의 캉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는 볼테르의 낙관주의 철학 비판을 통해서 그의 현실주의적인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는 볼테르의 계몽주의 철학이 지향하는 이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캉디드가 이 이상향에 안주하지 않고 퀸의 공들을 만나러 떠나는 것을 보면
볼테르는 이상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품의 마지막에 가서는 퀴네공드, 팡글로스 모두 노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한다. 고전 매트릭스와 함께 읽는 고전 강의였습니다.